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칙과 기준이 있는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갑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원칙과 기준이 있으면은 어떻게 갑이 되지? 예, 어떻게 갑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원칙과 기준이 있으면은 뇌동매매 안 하고 뇌동매매 안 하고 이렇게 뭐 주식시장에 있는 뉴스나 가십거리나 이런 거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갑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회에서는 뭐 갑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회사에 대해서든 뭐 클라이언트랑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을로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병도 있고 그런데 병도 있고 정도 있고 많겠죠. 근데 그냥 갑과 을로 할게요. 을 분야에서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는 이 한을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저랑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가능한 일이다. 저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주식을 매매를 하려면은 먼저 종목을 선정해야겠죠. 종목 선정의 원칙과 기준. 오타가 많네요. 죄송합니다. 선정의 원칙과 기준. 오타는 양해해 주세요. 말하면서 치니까 자꾸 오타가 나더라고요. 양해해 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하시나요? 일단 제가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안 좋은 방법, 그리고 가장 흔하고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고 할게요. 정말 흔한 방법인데 이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자, 보통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혼자는 잘 모르니까 시작을 못 하세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냐? 옆집에 있는 뭐 순돌이 아빠가 나 이번에 400만 원 벌었어. 대박. 역시 주식 짱짱맨.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난번에는 300만 원 벌었는데 이번에는 400 벌었어. 지난번보다 조금 더 번 것 같아. 뭐 조금 지나서 저번에 400 벌었는데 이번에 200밖에 못 벌었는데 그래도 이걸로 뭐 어쩌고 내가 소주 한 잔 살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쵸? 얘기만 들으면 솔깃해요. 300, 400 이게 얼마야? 800이잖아요. 적은 금액은 아니죠? 800이면 그래도 적은 금액은 아니죠. 800이 아니지. 900이죠. 900. 죄송합니다. 내가 얘기하면서도 이상하네. 900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이거를 400으로 바꾸고 그냥 1000이라고 할게요. 네, 그럼 되겠죠? 자, 저번에 처음에 400 벌고 그 다음에 400 벌고 순돌이 아빠 기분 좋게 가자고요. 200 벌고 1000이라고 할게요. 숫자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산수에 약한가 봐요. 네, 1000입니다. 1000. 1000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죠. 이런 확실히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000이면. 그래,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야, 내가 도와줄게. 당신도 한번 해봐. 이러면은 에이, 처음에는 이래. 에이, 무슨 주식이야. 난 그런 도박 같은 거 못해. 이런다고. 처음에는 거절해요. 근데 거절하고 나서 집에 가서 자꾸 생각나. 경험하신 분들 있죠. 저도 나중에 경험을 해봤습니다. 주식 잠깐 쉴 때 누가 막 얘기하면은 자꾸 생각나. 처음에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고 기준 이런 게 없으면 그래요. 자꾸 생각나요. 그러다가 몇 번 하면은 몇 번 튕기다 보면은 그럴까 하고 비자금 생각나시죠? 내가 이번에 감춰둔 돈이 한 3천 있는데 하면서 요걸로 뭐 사면 되는데 내가 다 알려줄게 걱정 마 이런다고요. 이 사람들 전문가입니까? 전 주식시장에서 전문가란 말 쓰는 거 자체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투자 전략가입니다. 저는 투자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고 예언자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내일이 궁금하신 분들은 점집에 가세요. 예언자는 거기 계십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전문적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추천을 한다. 무슨 깡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같이 망하자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물론 그분들은 처음 얘기할 때는 좋은 취지에서 남 벌었으니까 당신도 해봐라 이런 거겠죠. 근데 본인이 정말로 이런 전문적 지식을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여기저기서 뭐 정보 수집한 걸로 하는 사람이면은 잘못해서 본인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나만 무너져? 내가 끌어들인 사람들 다 무너지잖아요. 굉장히 안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렵게 흘러가요. 진짜 99.9%가 어렵게 흘러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가 안 돼. 아, 저 친구가 알려주는데 자꾸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자꾸 손실이다. 그러면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아, 안 되겠어. 내가 해야겠어. 그럼 제일 먼저 뭐 하느냐? 뉴스, 인터넷을 찾아봅니다. 그죠?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냥 뭐 검색창에다가 막 찾아봐요. 종목이랑 막. 뭐 거기 뭐 네이버든 뭐 카카오든 뭐 이런 막 가가지고 카페도 가고 막 다 가요. 거기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나보다는 잘 아는 것 같아. 여러분보다 잘 아는 거는 의미 없어요. 그쵸?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아는 사람은 의미 없어요.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지. 잘못된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이 잘못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맞는 걸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운 다음에 회사 가서 똑같이 하려고 해요. 돼요? 교과서에 있는 거 지식이죠. 지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식은 지식이에요. 좋은 말인 거예요. 근데 실전에는 안 통하죠. 실전에는 실전에 맞는 거. 그래서 일은 회사 가서 배운다는 얘기도 많이 하죠.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 공부해서 하는 거는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그 학교에 들어간 학교의 이제 유명세에 따라서 뭐 스카이 소서관 중경의 시 있잖아요. 그 순서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런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이고 지식 공부하는 거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구나 해서 데려가가지고 이 사람을 가르치는 게 실전을 가르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유명 대학 나온 사람들을 선호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고. 근데 실전은 다르다.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실전에서 못 써먹으면은 말짱 꽝이에요. 응용이 돼야 되잖아요. 응용이 돼야 돼. 융통성이 있어야 돼. 아까 제가 그 사고가 유연해야 된다라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강의 영상을. 그거 보세요. 그러면 사고가 유연해야 돼. 이 지식을 실전에 써먹을 만큼 유용하게 써야 돼.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어정쩡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근데 여기 인터넷에 있는 뭐 카페나 이런 데 올라가 있는 거 있죠. 개인 투자자들 모여있는. 여러분보다 많이 아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 대단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정말 그 중에 은둔 고수분들이 계시긴 해요. 근데 진짜로 고수분들은 거기다 안 올려요. 나 혼자 알고 있지. 그리고 거기다 글 쓰는 것 자체가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 낭비예요. 안 그런가요? 시간 낭비다. 저도 대놓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공짜 아닙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냥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전문가니 어쩌니 하면서 뭐 신내림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내가 뭐 다 맞추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이 설 자리를 없애고 정상적인 공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설 자리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상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현혹되느냐? 이런 거예요. 현혹되는 이유는 자, 이것만 알면
내일 급등주 잡는다. 오씨, 급등주를 내일 올라갈 걸 잡을 수 있어? 일단 클릭하고 봐요. 별 내용 없어요. 뭐 비법도 없어. 근데 이런 식으로 해요. 저는 이렇게 해서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막 지나간 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해. 본인이 얘기한 것 중에서 내려간 건 일절 언급을 안 하고 올라간 것만 얘기하면 전 진짜 할 말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올라간 거에 대해서 자주 언급 안 하죠. 교육 내용으로 하나씩 꺼내들고 오는 거 빼고는 올라간 거 얘기 잘 안 해요. 내려간 거를 많이 말씀드리지. 내려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거지, 내려간 거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주식을 하면서 종목들이 아직 이렇게 횡보하는 건 당연한 거고 상승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당연한 거잖아요. 상승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하락한 거 있죠. 이거를 잘 컨트롤해야지 여러분들 계좌가 수익이 나는 거란 말. 그래서 제가 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많이 말씀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아시겠어요? 이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꿈을 심어주고 싶지도 않고 원칙을 알려드리는 거. 저는 이게 여기까지 안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면 그래도 한번 끊어주고 회복할 때 다시 사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죠. 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세운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시겠죠? 신내림 받는 사람들 이런 것도 있죠. 급등주 잡아내는 기법. 급등주 잡아내는 기법. 뭐 이 기법만 알면은 뭐 200배 벌 수 있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한숨 나옵니다.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뉴스 인터넷에 많아요. 이런 거 잘못 보시면은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잘못된 습관 들어가지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게 더 오래 걸려요. 무슨 보조지표 하나 갖다 놓고 여러분들도 뭐 들어보실 거예요. 볼린저 밴드니 뭐 일목균형표니 뭐 많을 거예요. 뭐 스토캐스틱스 보시는 분도 있고 RSI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보조지표 보시는 분들이. 보조지표 저도 봅니다. 저도 보조지표 여러분보다 그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거기서 뭐 신내림 받은 척 하시는 분들보다는 제가 보조지표는 훨씬 더 많이 알 거예요. 근데 보조지표는 자 보세요. 지표인데 보조지표예요. 왜 보조지표를 주지표처럼 쓰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딱 찾으면은 볼린저 밴드니 뭐니 다 보조지표라고 나와요. 근데 왜 이걸 주지표처럼 사용하냐고.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요. 이것만 보면 된대.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처음에는 모르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저 정도 올릴 정도면 공부 많이 했겠지 하고 보세요. 잘못된 습관이 들어요. 저거 따라해. 그리고 나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아, 내가 잘못한 거겠지. 저 사람은 잘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그 사람이 잘못 올린 거 많아요. 굉장히 잘못된 정보가 많아요. 인터넷은 아무나 글을 올릴 수 있잖아요. 아무나 영상을 찍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자분들이 이렇게 뭐 올라갑니다 이렇게 뭐 써주시잖아요. 뭐 어떤 종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급등하는 종목 올려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특징주인 거예요. 특징주인 거지. 이게 지금 사도 급등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급등한 거야. 이미 기자분들은 팩트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팩트 전달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혼나셔야 되고 욕먹으셔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정상적인 좋은 기자분들은 팩트를 전달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올랐습니다. 특징주입니다라고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거야. 그럼 올랐죠. 이미 오른 거를 여러분들이 사면 어떻게 돼요? 추격 매수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귀가 닳고 닳도록 말씀드리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이거 뜯어말리는 게 제 일이에요. 이 추격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은 하세요. 근데 대부분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뭐 원칙과 기준이 있어서 난 손절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하세요. 그런 분들은 하셔야죠. 대부분은 하면 안 돼요. 대부분은. 이 추격 매수에서는
저도 진짜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호가창이랑 다 열어놓고 그 한 종목에다만 다 매달려야지 돼요. 그래야지 가능성이 높아져.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특히 본업 있으신 분들은 절대 안 돼요, 이거. 아시겠죠? 뉴스 인터넷 찾아보는 이런 거 안 된다고. 인터넷 뭐 영상도 알려드릴게요. 영상까지도 안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종목을 선정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저 같은 경우는 적어도 기업 내용은 찾아보세요. 기업 내용. 그리고 모르겠다 홈페이지라도 가보세요. 여러분 내가 매매하는 종목의 기업의 내용 홈페이지 정도는 알아야지. 내가 정말 트레이딩을 잘해. 난 차트만 보고도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 아 그래 그럼 됐어. 이 사람은 차트만 보세요. 근데 그 정도 실력 아니신 분들 있죠. 이런 대단한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웬만큼 차트 본다 하시는 분들 다 데리고 오세요. 제가 다 눌러드릴게요. 근데 저도 차트 공부 참 많이 하고 처음엔 차티스트로 해서 차티스트로 먼저 업계에서 크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로열로더라는 별명도 붙여주고 뭐 황제의 길만 간다 뭐 이 사람은 실패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패가 없기는 실패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실패를 안 하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지 실패를 적게 하는 거죠. 전 지금도 실패를 안 한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실패를 적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열로도 뭐 황제의 길을 건다 이렇게 막 별명 붙여주셨는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보다 실패를 더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실패를 적게 하는 방법을 알아낸 것 뿐이에요. 그런 원칙과 기준을 세운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기업 내용,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라도 가보세요. 그럼 이렇게 한번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 방식으로 일단 돈의 흐름을 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의 흐름을 봐야지 수급도 들어오고 그 업황이 좋은지를 봐야지. 그죠? 그래서 경제의 흐름을 보고 돈의 흐름이 경제의 흐름이죠. 요거는 같다고 볼게요. 그리고 업황을 봐요. 제가 그래서 막 섹터별로 뭐 조선이니 철강이니 뭐 자동차니 반도체니 이런 식으로 뭐 업종 섹터별로 이렇게 많이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이걸 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종목을 꺼내요. 그 섹터 안에서 반도체는 반도체 중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냐 DB하이텍이냐 실리콘웍스냐 텍스냐 뭐 원희가이패스냐 쭉 나열해놓고 그 중에서 고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업황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업황에서 종목을 꺼내라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바텀업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종목을 해놓고 하락장에도 가는 종목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하락장에도 가는 종목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락장에도 가는 종목은 있습니다. 가는 종목인데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확률이 매우 떨어지잖아요.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상승이 작년 10월에 쭉 밀렸잖아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여름부터 해서 여름에 한번 밀리고 10월에 한번 밀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쉬어가는 중이에요.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에요. 올라간 다음에 조금 밀린 거잖아요. 지금 하락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확률이 낮은데도 이 사람들은 베팅을 하라고요. 왜냐고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락장에 여러분이 매매를 안 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수수료 받아야 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매매를 해야 이득 보는 분들이 하락장에도 종목은 갑니다라고 해요. 저는 주식은 최대한 확률 높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확률 높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락장에는 쉬어도 돼요. 전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하락장에는 쉬는 게. 상승장에서 많이 먹고 횡보장에도
뭐 저점에서 고점에도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요. 근데 하락장에선 쉬어야 돼. 이 하락장을 파악하려고 제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경제 공부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돈의 흐름을 보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왜 확률 낮은 데다 베팅을 해? 돈을 못 벌었으니까 확률 낮은 데다 베팅하려는 거잖아요. 상승장에서 돈을 번 사람은 하락장에서 쉬어도 돼요. 왜냐고요? 지금 10만 원인 주식이 하락장이 끝나면은 2만 원, 만 원이 돼 있어요. 내가 벌어놓은 거 까먹지만 않아도 밑에서 살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왜 하락장에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딴 소리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이라도 이거 매매하세요라고 하겠어요. 하락장에선 좀 노세요. 공부하고 다음 장을 준비하고 노세요. 하락장은 준비하는 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장이 좋을 때 매매하는 게 맞다. 저는 지금은 기회가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중무역전쟁이 해소되면 기회가 된다. 물론 문제될 만한 건 이제 가계부채나 이런 부분이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유럽도 부채 쪽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썩 좋지는, 아직도 좋지는 않아요.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독일 이런 데가 말고요. 독일 이런 데 말고 남유럽이던 동유럽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아무튼 유럽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럼 어딘가에서는 한번 문제가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중국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제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경제가. 그러니까 위험 요소는 있지만 당장은 올라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께 베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봐라. 그래서 경제를 보고, 경제가 이제 조금 지금 안 좋았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미중 무역 전쟁 해가지고 안 좋았던 거 이거 해소된 다음에 얘네가 좀 살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수혜받는 업황, 업종, 그리고 그 중에 종목 이렇게 선택하는 게 확률이 높을 것 같다. 2차 전지나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전기차 쪽 같은 경우 앞으로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의 시대가 오잖아요. 내연기관 안 쓰면 못 쓸 거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건 전기차예요. 수소차 아닙니까? 수소차 아직 멀었잖아요. 같이 뭐 병행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가면은. 근데 전기차도 지금 상용화 돼서 이제 10년 됐죠. 10년 됐는데도 이제 11년째죠. 11년째 됐는데도 전기차가 많아요? 내연기관이 많아요? 그럼 전기차가 당연히 더 많겠지. 수소차에도 전기, 수소 같이 가겠지. 뭐 수소 순수하게 가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바뀔 수는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지금 보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수소는 테마다. 이건 남북경협주랑 별 다를 게 없다. 전기는 4차 산업혁명처럼 산업이다 이제는. 그래서 제가 전기차는 지금 제일 강한 건 아니지만 3년 안에 정말 강해질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 3년 안에 전기차 시대가 올 수 있다. 전기차 종목들의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그 전에 한번 이게 뭐 시장이 무너질지는 모르겠는데 3년이면 되고 5년이면 무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잔소리가 좀 길어졌는데 종목 선정하는 기준은 이게 중요해요. 그 뒤에는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매수나 매도 타이밍, 이런 매매 타이밍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된다. 이 원칙 있으신가요?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하면은 따라가시잖아요. 요거 그 설명드리려면은 요 차트를 꺼내는 게 빠르겠네. 최근에 예를 들어드렸던 종목으로 해드릴게요. 마니커. 이런 거 여기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런 데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그죠? 조금 눌릴 때 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저는 항상 이 정도까지 왔다 그러면 적어도 1170원이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와서 이 구간까지 오면 좋겠죠. 1100원 이하를 주면 좋을 텐데 갭을 아예 여기서 한번 메우겠는데 이렇게 메우고 조금 내려왔다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예 가격 조정을 좀 이쁘게 주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100원은 이탈하면 당연히 안 되고 1000원은 이탈하면 안 되고 1100원 이하면은 더 좋다. 가격적으로는 좋다 이거예요. 이만큼 올라왔는데 무작정 계속 날아가는 것보다는 한번 쉬었다 가는 게 낫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주의 종목으로 해서 과열 종목으로 설정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조금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쉴 때 가야지. 이거 1,300원 막 이런 구간에서 따라잡지 말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성사료 같은 거, 사료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제가 중국의 해양수산 쪽으로 해서 뭐 해양 물고기 사료 쪽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눌릴 때 사라고 했잖아요. 눌릴 때 사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날아가 버렸어요. 돼지 이쪽 아프리카 돼지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뭐 해서 이것저것 엮이더니 날아가 버렸어요. 테마가 엮여서. 근데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 구간에서 사지 말라고. 눌리면은 그래 이런 구간에서 사세요. 이런 구간에서 3,700원 이런 구간 3,600원에서 아니 3,500원에서 500원에서 다시 써드릴게요. 3,500원에서 차라리 3,700원 사이에 차라리 이럴 때 분할 매수를 하시라고. 그러면 여기 4,200원에서 매수하신 분들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안 그래요? 4,200원에서 매수하신 보다는 못해도 한 15% 정도? 요 정도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10몇 퍼센트, 15%에서 10몇 퍼센트 정도는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거 같아요. 이렇게 거래량 붙어있는 장대 항목이 나온 종목,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거 좋아하시죠? 옛날에는 따라잡는 게 맞았어요. 옛날엔 이거를 종가에 올인하라고 했었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2016년이었나요? 그 전까지 6월 전까지인가는 상한가가 15%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와도 5%, 7%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조금만 눌리면 사도 돼. 근데 지금은 상한가, 하한가 제한이 몇 퍼센트죠? 지금 현재 30%죠. 뭐 이런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15% 이상, 20%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20%간 다음에 따라잡지 말라고요, 제 말은. 15%간 다음에 따라잡지 말라고요. 여러분 1년 은행이자 얼마예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1년 은행이자 얼마예요? 2%. 이거 따라잡지 말라고요. 상한가 간 걸 왜 따라잡아? 눌릴 때 기다리라고요. 여기는 못 잡더라도 적어도 이 구간까지 기다리라고. 이 구간까지.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있으면은 양봉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 양봉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적어도 반토막 내는, 내가 진짜 공격적이다 그럼 이 반토막 내는 지점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보다 4분의 1 정도 되는 지점, 차라리 요런 구간에서 매수하시래요. 요런 구간에서 조금 더 밀리더라도 안정적이잖아요. 손절 어디? 여기 양봉 하단 부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죠. 여기서 매매하지 말라고요.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제 매수 타이밍은 이래요. 매도는 꺾일 때 매도하는 거고, 그리고 아니면은 저항 구간에 도달하면은 이 구간 근처에서 분할로 매도하는 게 제 기본 원칙이에요. 저는 원래 그렇게 매매를 합니다. 아시겠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고 꺾일 때 매도하거나 아니면 저항 구간에서 매도하거나. 꺾일 때 매도하는 건 거의 신고가 종목 같은 경우, 신고가 종목이나 저항 돌파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꺾일 때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원투 기법입니다 해가지고 알려드렸던 게 이런 게 있어요. 양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양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적어도 짧은 거 말고 조금 긴 걸로 해서 이렇게 음봉 2개에서 최소한 절반은 와야지 매수를 한다. 제일 좋은 거는 4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 요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좋다. 요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양봉이 2개든 3개든 하나는 아니고 보통 2개, 3개 정도는 나와야지 되고, 요 정도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 시에 매매하는 게 아니고 조정 시 매수. 아시겠죠? 써드릴게요. 매매타의 기준과 원칙. 급등 종목 추격 매수 금지. 전 이건 제일 싫어합니다. 아시겠죠? 제 영상 보실 분들은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제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어요. 근데 고치셔야 돼. 기분이 안 좋다는 거는 제가 앞에 강의해드린 내용 보시면 있어요.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기분이 안 좋다는 건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셔야 돼. 내가 급등용 추격 매수했다는 거. 그러면은 언제 매수하느냐? 급등 후. 급등 종목을 쫓아가지 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이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닥권 종목은 방식이 다 있겠죠. 여러분도 저도. 근데 일단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거니까 이걸 말씀드린다. 급등 후 조정받으면 양봉에 한 3분의 1부터 4분의 1 구간에서 분할 매수. 그리고 손절 이렇게 했을 경우에 손절은 양봉 하단 이탈 시 손절. 말씀드렸죠? 요 구간에서 매매를 한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이탈한다 라고 하면 한번 손절. 여기를 다시 회복하면 그때 사도 돼요. 뭐 회복할 때 뭐 이탈할 때 뭐 거래량이 줄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기준에 있어서 조금 들고 갈 수도 있다. 이거는 나중 얘기. 그냥 원칙적인 거 쉬운 거 하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하고 요 구간 매수 구간 그리고 요 양봉 하단 있죠. 여기 이탈하면은 이탈 시 매도. 이렇게 원칙을 세우면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크게 당하진 않아요. 손실을 보고 하는 경우는 있더라도 크게 당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잘 됐을 경우 반등이 나올 경우 이렇게 한번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짧게 나는 짧아도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양봉 상단에서 매도하시면 돼요. 이 구간에서 샀어. 여기서 팔아도 꽤 이득이 됐죠. 대충 한 2,800원에 샀어요. 이렇게만 보면은 샀어요. 상단 어디예요? 거의 3,300원 정도죠. 수익 좋습니까? 3,000원에 샀어도 10%잖아요. 그러면 한 16% 정도 되겠죠. 적어도 15% 이상은 먹은 거죠. 이거만 보면. 이걸 줄여도 적어도 5% 이상 수익은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5% 수익 적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게 쌓이면 얼마나 큰 돈이 되겠습니까? 아시겠죠? 이런 여러분만의 매매 원칙.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제 거는. 이렇게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워요. 제 강의를 계속 들은 다음에 또 연습도 하고 나중에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공포를 매수하는 원칙과 기준. 최소한 공포에 최소한 투매에 동참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야? 공포를 매수하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요. 저는 시장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코스닥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작년에 이 구간을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을. 자, 이 구간을 보여드리면은 자, 요거는 이제 꾸준하게 뭐 비트코인이 뭐니 해가지고 바이오 올라오고 셀트리온 이전 상장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쭉 올라왔잖아요. 당연히 좋았다. 비트코인과 바이오 다 해서 좋았다. 뭐 블록체인 관련주도 오고 보안 관련주 다 올랐잖아요.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횡보 구간이에요. 그쵸? 횡보 구간이 오면서 뭐 김정은이랑도 이제 뭐 좋은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계속 횡보를 했다. 뭐 썩 엄청나게 올라간 장은 아니에요. 근데 이 구간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는 종목별로 좋은 장세지 지금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슈팅이 나온 다음에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 이 구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되게 초치는 남들은 다 올라갈 거라고 하고 있는데 좋아질 거라고 하고 있고 막 작년에 3,000포인트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2,800, 3,000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죠. 코스닥도 더 갈 거라고 막 1,000은 기본이라고 1,200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구간에서 개인 신용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개인 신용이 조금 쌓이고 있는데 아직은 아닌데 좀 더 쌓이고 계속 쌓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나 해서 외국인들이 누르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은 빨리 도망가셔야 될 수 있습니다. 막 초치는 발언을 해요. 제가. 기분 나쁘죠. 나는 다들 올라갈 거라는데 쟤 뭐야? 비관론자야? 저는 상승론자예요. 저는 주식시장이
상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상승론자예요. 비관론자가 아니에요. 전 비관론자 아닙니다. 전 루비니 교수 같은 사람 아니에요. 비관론자 아니에요. 저는. 근데 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경험치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계속 이 구간 올라올 때마다 위에서는 좀 정리를 하시고 현금 확보를 하셔라. 밀리면 또 사자. 밀리면 사자고 했어요. 계속. 작년에는 수익이 정말 많이 난 해였죠. 왜냐면 종목별로 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결국 이렇게 조정이 나오죠. 여름 초여름쯤에 조정이 확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오죠. 제가 이거 적어도 730까지는 와야 되는데 730포인트까지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를 이탈시켜서 크게 흔들어서 한번 흔들고 703포인트에서 아래꼬리를 쭉 달면서 흔들어 가지고 개인 시종 물량을 좀 털어야 된다는데 여기까지 잘 안 털려요. 740까지 내려왔는데도 740대를 봤는데 750 이하를 왔는데 시종 물량이 그렇게 안 빠져요. 그래서 반등이 이렇게 나옵니다. 반등이 이렇게 나올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나오고 할 때 이때 외국인이 좀 매수해요. 외국인이 들어올리는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16년 죄송합니다. 여러분 2년 전이 2016년 9월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7월 하순 정도에 여러분들 그 코스닥 감이 좀 좋지 않다. 종목들 움직임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이거는 한번 조정받을 수 있다. 신용 물량이랑 막 다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7월에. 7월에 얘기를 하고 8월에 이렇게 밀렸는데 9월에는 요런 모양으로 들어올려요. 9월에. 외국인이 똑같이 삽니다. 여러분 저 이때 생각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때가 생각납니다. 2016년 9월에. 제가 이때도 9월에 끌어올릴 때도 신용 물량 안 털렸는데 외국인들이 끌어올린다고 해서 이거 꼬시는 거라고 했어요. 2016년 9월에 여러분들 꼬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작년 2018년 8월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꼬시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2016년 11월쯤부터 해서 이때 뭐 힐러리 당선되고 트럼프 당선되면서 뭐 출렁거리고 그러면서 12월까지 쭉 내려가죠. 뭐 그때 한미약품이 이제 뭐 불성실 공시하고 막 이러면서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기업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이오주 쭉쭉 밀리고 여러분들 되게 어려운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9월에 꼬시는 구간입니다. 이거 가다가 꺾이려고 하는 순간 고점에선 제가 못 팔아요. 근데 꺾이는 순간 현금 확보하자고 하면 현금 확보해야 돼. 제가 이때 진짜로 현금 100% 하자고 했었어요. 매도하기 싫다고 다들 왜 매도하냐고 그러실 때 그럼 최소한 50%라도 하시라고. 저는 이렇게 자문을 해드리는 역할이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50%는 무조건 하시라고. 50%도 안 하실 거면은 저한테 자문을 받으실 이유가 없다고. 제가 진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왜냐고요? 아니 물리면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돈으로 사서 끌어올릴 거야. 뭐 어쩌고 할 거야 종목을.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물리면 팔지도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야. 100% 현금 확보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제가 박수 쳐드리겠다고. 그리고 매수 타이밍은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00% 현금 하신 분 거의 없어요. 50% 하신 분도 별로 없어요. 결론적으로 2019년에 폭락이 나옵니다. 자, 2018년 작년에 어떻게 됐죠? 이때 11월이라고 했죠 제가. 11월부터 급락이 나옵니다. 2018년 8월에 어떻게 됐죠? 8월에 꼬시는 모양이 나옵니다라고 한 다음에 두 달 뒤인 10월에 어떻게 됐죠? 역대 월간 최대 하락이 나오죠. 네. 월간 기준으로 한 달 기준으로 역대 최악의 하락폭이 나옵니다. 최악이에요, 최악.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 꼬시는 겁니다. 현금 확보합시다 했을 때 현금 확보하신 분들 얼마나 좋았겠어요. 좋은 종목도 많이 담아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시장은 좋아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공포가 나올 때 공포에서 매수하게끔 해드려요. 여기서는 매수 못해요. 저 신 아니라고 했죠. 여기가 저점인 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더 밀릴 수도 있는데. 여기가 저점인 걸 어떻게 압니까? 제가 이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거 낌새가 좋지 않은데 이거 최소한 680포인트 이 구간을 흔들기로 해서 이 구간 아래로 해서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싶다고. 이거를 일봉이 아니라 주봉으로 말씀드렸어요. 이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기까지 떨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680포인트를 아예 이 정도면은 680포인트를 흔들어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와야 될 것 같다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어디가 저점인지는 저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밀렸으니까. 저는 요게 흔들면은 한 650에서 630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가 최대가 아닌가 했는데 617까지 밀렸죠. 저도 틀렸어요. 어떻게 맞춰 이거를. 심리에는 저점이 없어요. 심리에는 저점이 없어요. 여러분, 공포에는 저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여기 구간을 하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셀트리온도 말씀드리고 셀트리온 20만원 회복될 때 사는 게 맞다라고 하죠. 자, 제가 신라젠 말씀드리죠. 신라젠 66,000원 회복될 때 사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680포인트 회복될 때 ETF로 코스닥 150 레버리지랑 ETF로 코스닥, 이건 지수 추종하는 거 2배 상품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ETF 설명드릴게요. 이거랑 종목들이랑 680포인트 회복될 때 사자고 해요. 저는 이렇게 자문을 해드릴 때 이렇게 공포를 매수하자고 해요. 근데 공포 최저점에서는 저는 모릅니다. 이거는 전 신이 아니니까. 제가 분석한 바로는 680 정도는 이탈해야. 이 구간을 뭘로 보냐면은 개인들 신용, 개인 신용 털리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냥 신용이 안 털리니까 더 처음에는 이거 한 730 정도까지만 여기 한번 쭉 밀어내리면 이런 모양만 하나 나오면 털리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나가 나왔는데 안 털리네. 여러분, 이러면 680까지도 밀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요. 680 흔들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흔들기가 나오는데 한 번에 안 되니까 더 밀어내린 거예요. 이 사람들도, 밀어내리는 사람들도 황당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밀렸는데도 안 털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신용이나 스탁론은 쓰지 마시라고. 신용 스탁론 쓰지 마시라고. 이거 언제든지 여러분 물량 털기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쌓이면. 조금 있을 때는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이게 과도하게 쌓이잖아요. 그럼 한번 꼭 털고 갑니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현금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은 50%라도 확보를 해보세요. 그럼 뭔가 이 사람이 꺼림직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이렇게 공포에서 최저점에서는 못 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680 회복될 때, 저는 이렇게 회복될 때 사는 게 좋더라고요. 그게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여태까지. 저점을 노리려고 하면은 더 내려가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730포인트 처음에 설정한 여기 흔들기였을 때 여기서 샀으면은 100포인트 이상을 더 내려간 거예요. 코스닥 지수로 100포인트 이상이 더 내려간 거라고요. 그러면은 계좌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기 밀리는 구간에도 마이너스 20-30%가 잡힐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종목에 따라서 100포인트 이 정도는. 잘못하면 마이너스 20-30% 잡혀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현금 확보를 하고 공포를 매수하는 걸 좋아해요. 여기에 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요거죠. 공포를 매수하란데 현금 확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거 알려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 고수들 있잖아요. 고수들 중에서 매수를 잘하면 주식 1단. 주식시장 고수들 중에 매수를 잘하면 주식 1단.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매도를 잘하면 주식 3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야, 위에 이만큼 남았는데. 자, 휴식을 취할 때, 그러니까 쉴 때 쉬는 사람이 주식 9단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쉴 때 쉴 줄 아는 사람이 주식 구단이에요. 막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딱 내가 정한 기준 원칙에서 벗어나면은 저는 그래서 현금 들고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떤 구간에서는 저 최근에 제가 이 2월 달에 요 구간 있죠. 2월 달에 이 구간에서도 올라갈 때마다 뭐라고 말씀드려요. 그래도 현금 한 30% 정도는 들고 가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최대 한 50% 정도는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50%, 최소한 30%는 들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현금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불안하면 그냥 현금 들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현금 들고 가는 거를 제일 힘들어 하시죠? 자,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현금은 가장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에요. 이 현금을 들고 있잖아요. 전 너무 좋아요, 현금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종목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살 수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현금 들고 있으면 뭔가를 자꾸 사야 돼. 불안하죠? 현금 들고 있으면. 그죠? 느껴지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거. 현금은 정말 좋은 종목, 내가 보는 가장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에요. 왜 이 기회비용을 아까워하고 빨리 버리려고 하세요? 가장 좋은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왜 아무 종목이나 빠르게 그냥 살려고 하냐고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금 들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지 현금만 들고 있으면은 종목을 못 사서 안달인 사람인지 안달난 상태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말씀드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뭐 종목 팔아서 현금 나오잖아요. 현금 나오면은 홀랑 매수했던 것도 매수. 그리고 나서 또 현금 나오면 또 홀랑 매수해.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의 드리는 내용은 다 제가 경험으로 인해서 터득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일어섰죠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 같은 경우는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교육 영상에는 댓글에다가 느낀 점 혹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점 있죠. 이런 거를 약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적어 놓으시란 말이에요. 이거를 정말로 1개월, 2개월, 3개월 뒤에 보시면은 이게 서서히 고쳐져요, 진짜로. 3개월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1년, 2년, 3년, 그 다음에 5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1, 2, 3 개월 수는 1, 2, 3, 6, 1년이고요. 그리고 그 연 단위는 1, 2, 3, 5, 10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중간에 뭐 7년이나 8년째 보셔도 돼요. 제 영상 와서 그 댓글을 항상 보세요. 그러면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댓글을 보세요. 1개월 뒤에 단 댓글, 2개월 뒤에 본인 댓글에 대댓글 다시 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3년 안에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적어도 주식에 대해서 크게 손해를 보지 않고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술을 다 갖추실 수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안 되면 찾아오세요. 진짜로. 안 되면은 뭘 실천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찝어드릴게요. 매매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꼭 아세요. 댓글을 꼭 다시라는 게 시황 영상이나 그런 데에다가 달아주세요 하는 거는 저를 위해서 제가 힘을 받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 교육 자료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저도 힘을 받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도 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댓글을 다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요거 제 채널 로로쌤TV 요거 누르시면 요 채널로 와요. 모바일도 똑같습니다. 커뮤니티 누르시고 여기 이 게시물 클릭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여기다가 종목 진단이나 질문사항 달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났나요? 요거 달아주셔야죠. 요 좌측 하단에 따봉 표시 있죠?
요거 눌러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 영상 말고도 이슈라던가 시황 영상 올려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당장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시고 교육은 앞으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